맑았던 일요일 아침, 35 그녀에게 날아온 비보.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 가장을 잃은 빈자리는 너무나도 컸고 그녀의 인생은 송두리째 흔들렸다. 엄마가 잘못했어. 네 아이들과 함께 살아남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했지만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실패뿐. 하지만 마음도 부자, 자녀도 부자. 저는 부자입니다. 47 늦은 나이에 찾아온 인연. 그것이 그녀의 생활을 달콤하게 물들였다는데 늦은 때는 없다며 인생 이막을 풍요롭게 가꾸고 있는 옥자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꿀벌 할매란 별명으로 더 유명하다는 오늘의 주인공. 그녀를 찾아 군위군으로 향했다. 수소문 끝에 겨우 찾아왔건만 어찌된 영문인지 가게 안은 말 그대로 청박강산인데 계세요. 혹시 잘못 찾아온 것은 아닐까 하던 그때 얼마를 기다렸을까 드디어 누군가 발견. 안녕하세요. 주인이세요, 어머니? 아, 주인 아닌데요. 여기 집 주인이 집을 비워가지고 개 좀 돌봐주려고. 아, 풍기로 꿀 들어간다 하던데요. 마음씨 좋은 이웃의 도움으로 실마리 포착했다. 꿀벌 할매를 찾아 다시 100여 킬로미터를 달려 풍기로 이동. 이번엔 제발 헛걸음이 아니길 빌며 도착한 제작진을 요란한 벌떼들이 제일 먼저 반기고, 이분들 중 분명 꿀벌 할매가 있다는 얘긴데 이리저리 둘러봐도 모두 남자들뿐. 벌들까지 낯선 이방인의 등장에 사납게 윙윙대던 그때 드디어 꿀벌 할매로 추정되는 인물을 만났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저희 벌 할매가 계신다 그러는데 혹시 어머니 맞으세요? 벌할매 맞습니다. 아, 네. 저희 어머니 좀 촬영하러 왔어요. 촬영하러 옷을 입고 벌을 단단을 단디 해가지고 짧은 옷을 그렇게 입고 벌을 쏘아봐야 정신을 차려나. 아, 저요? 야, 그렇게 오면은 벌 쏘입니다. 안 돼요. 큰일 나요. 벌 장난 아니에요? 제작진 방충복까지 꼼꼼히 입고 다시 촬영에 나섰다. 허빙가 찾아왔는데 제대로 온 건가요? 아이고, 잘못 찾아왔지요. 우리가 꿀 서나 돼갖고 개우 먹고 사는데 무슨 서민 갑부라. 갑부는 무슨 갑부? 돈 없는 갑부? 47세의 꿀벌을 만나 부를 이룬 서민 갑부. 군위군의 꿀벌 할매 윤옥자씨. 5월이면 흰 꽃을 터뜨리며 짙은 향을 뿜어내는 아카시아. 사실 정확한 이름은 아카시 나무지만 우리에겐 아카시아로 더 잘 알려져 있다. 1년 중 아카시아 꽃이 피는 건 단 3주. 옥자씨는 이 3주 동안 꽃을 찾아 전국을 다니며 꿀을 모으는 이동 양봉가다. 자신의 몸무게의 절반이나 되는 꿀을 싣고 먼 거리를 비행하는 꿀벌처럼 옥자씨도 이때가 되면 벌통을 싣고 수만 킬로미터를 달린다. 제작진이 옥자씨를 만나러 간 때는 아카시아 꿀철이 한창 중반을 지나 중반을 향해 달려갈 때. 마침 며칠 전 옮기러 온 벌통에서 꿀을 수확하느라 바쁜 날이다. 지금 그거는 왜 떼는 거예요? 이거 꿀을 봉해놨어. 꿀을 봉개해놨기 때문에 해줘야 꿀이 나오지. 꿀벌이 꿀 1kg을 모으기 위해선 무려 650만 송이 꽃을 찾아다녀야 한다고 한다. 거기에 겨운에 저장해놓고 먹기 위해 일일이 날갯짓으로 말리고 숙성시키는 수고도 아끼지 않는데, 여기에 아카시아 꽃 찾아 이동시키고 추울까 더울까 보살피는 사람들의 수고까지 더해지니 부드럽고 감미로운 봄의 향기 듬뿍 담은 아카시아 꿀이 여러 그럼 탄생되는 것이다. 말다 말고. 1년 농사니까
1년에 준비해서 해가지고 이거 뭐 아카시아 꽃도 많이 안 들어오고 저 아카시아 꿀 한 방울이 얼마나 중요한 줄 몰라.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꿀의 70% 이상이 아카시아 꿀. 그러다 보니 아카시아가 피는 3주간은 양봉가들에게 있어 한 해 농사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다. 이 시간을 좀 더 알뜰하게 보내기 위해 이동 양봉가들은 개화 시기에 맞춰 남에서 북으로 올라가며 꿀을 모으게 되는데, 오늘따라 벌들이 단단히 화가 났다. 난데없이 쳐들어와 곳간을 털어가니 벌들 입장에선 인간이 도둑. 이번엔 벌 입장에서 맞불을 놓는다. 바로 사람들이 모아놓은 꿀을 훔치는 것. 그러자 옥자씨 곧바로 매운 쑥연기로 응수를 놓는다. 그래도 속을 얻을 기세가 안 보이자 결국 최후의 수단을 쓰는데, 여기 와서 빨리 개포 덮어라. 도봉 붙는다. 빨리 와서 개포 덮어라. 도봉 붙는다. 아예 원천 봉쇄를 해버리는 옥자씨. 벌들의 입장에선 적반하장이 따로 없지만 옥자씨에겐 또 그녀만의 깊은 뜻이 있다. 도봉을 치면 저것까지 싸운다니까. 이통저통 아무 때나 들어가가지고. 큰 싸움으로 번져 몇만 마리가 몰살당할 수도 있기에 야박하더라도 어쩔 도리가 없는데, 독이 오를 대로 오른 벌들. 어느 누구 하나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벌들이 제작진에게 부은 뿌리를 제대로 했다. 계속 있으면 계속 들어가지고. 잘 살려. 이번엔 손, 피부가 얇아 특히 더 아픈 곳이라 하네요. 어디? 여기 침 있네. 손 딸딱 떠는데. 아무리 중무장을 해도 도골은 벌의 공격에 속수무책. 누가 정없다고 할까봐 다리에도 한방 선물을 하는데, 또 쏘있나? 예. 에? 침 있나? 물이 안 돼요, 그러면. 이 전신에 침 붙은 거 봐. 제작진에게 따끔한 고통을 안기고는 장렬히 전사한 녀석. 이 조심해라. 이거 어딘데 벌이 이렇게 나와가 있는. 왜 사소들 고생인가? 옥자신 제작진이 짠하기만 하다. 결국 다음날 제작진은 벌들로부터 왕사탕과 왕주먹을 선물 받았다고. 사실 옥자씨 역시 작업하는 내내 서너 방 정도의 벌침 세례는 기본으로 받는다. 도둑이지 그래. 우리는 그래 벌이 쏴도 아야 소리 안 하잖아. 왜요? 미안했어. 저거 먹으려고 갖다 놔 우리 다 털어가니 미안치. 벌도 바쁘고 사람도 바빠지는 꿀철엔 사람들도 벌처럼 서로 역할을 나눠 협동을 한다. 조를 짜서 품앗이를 하는 것인데, 벌집을 꺼내는 사람, 꿀을 짜내는 사람, 각자의 맡은 바 역할이 나눠져 있다. 오늘 옥자씨가 맡은 일은 꿀을 꺼내기 위해 벌들이 봉해놓은 밀랍을 제거하는 일. 그런데 옥자씨가 자꾸 칼이 아닌 빗자루를 들고 비질을 하느라 분주하다. 뭐 벌 많이 안 치. 벌 따라온다. 벌 야무치게 털으라고. 탈봉 천천히 하고 벌 야무치게 털어라. 벌매 털어라. 벌을 터는 이들에게 한 소리를 하는 듯 다 이유가 있다. 왜 자꾸 여기서 빗자루질 하세요? 벌들이 따라와가지고. 지금 벌 한 마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것들이 이제 지금 작골도 가와야 되고 화분도까지 들어와야 되고. 여기까지 붙어온 녀석들은 대부분 나는 연습을 못한 아가 벌들. 때문에 꽃 한 번 구경 못하고 생을 마감할 수도 있기에
옥자씨는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다. 결국 팔봉은 이렇게 벌도 좀 실어가지고 애봉들 붙으면 좀 털어주고 하지. 일도 안 하시고 갑자기 이거 밀도는 다 했고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좀 털어주려고. 옥자씨는 이곳에서 경력도 최고, 깐깐하기로도 최고다. 평소 하신 대로 하세요. 이 온순한 윤옥자로 자꾸 그래 악마로 만들면 너가 되나? 딸 하려면 집에 가라고 항상. 집에 평소 내가 그 온순한 날로 보고 내 평시 하는 대로 하라 커노. 다 알고 있단다. 저 카리스마가 좀 대단하신 분입니다. 배짱도 좋으시고 뭐 통도 크시고 예. 또 우리 동네에 또 저 여성 그 회장을 또 계시고 카리스마 있는 그런 여왕벌이라고 봐야죠. 지칠 줄 모를 것 같던 옥자씨도 새벽부터 시작된 강행군이 어느덧 중반을 넘어서자 녹초가 됐다. 이 사람 사는 거 아니다. 작업이 아무리 고돼도 옥자씨가 이를 악물고 버티게 하는 힘의 원천이 바로 요 달콤한 꿀이다. 벌들의 수고로 묵직해진 벌집을 돌리자 뽀얗고 향기로운 아카시아 꿀이 줄줄 1년 내 준비한 한철 농사의 결실이자 주머니 두둑하게 해주는 효자 중에 효자다. 한달 50만 원. 가격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뭐 많이 나오면 50만 원, 막 채우면은 한 마리 50만 원, 안 채우면은 한 40, 45만 원? 10병 정도 나오거든요. 양봉인들 사이엔 이런 말이 있다. 사람은 최선을 다할 뿐 나머지는 하늘에게 맡기는 수밖에 없다고. 옥자씨 역시 지난 1년간 최선을 다했으니 이제 그 결과만을 기다리면 된다. 아따 오늘 꿀 뜨는 게 힘든다. 결과를 위해 마지막 힘까지 짜낸 옥자씨다. 그 시간 옥자씨의 막내 아들 상률씨는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다. 마지막 꿀 이빨 짜내고 있는. 이게 마지막 꿀이에요? 예. 말수는 열반인데 통수는 수량이 안 되네, 수량이. 이상 기운으로 꿀따기가 더 힘들어진 요즘. 그래도 바지런한 옥자씨와 그녀의 벌들 덕분에 20리터짜리 큰 통들이 뽀얀 꿀로 거덕거덕한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 웃으시는 거 보니까 뭐 돈 많이 버셨나 봐요 오늘. 돈 많이 버렸지. 아까 며느리 뭐 얼마 카대? 10개면 500만 원. 얼마 버신 거예요 그러면? 10개면 500만 원이면 계산은 500만인데 꿀 팔아가 호주머니 들어간 게는 500만 원 안 되던데. 아 이게 또 팔아야 또 돈이 되니까. 그렇지. 한나절 동안 옥자씨가 수고에 거둬들인 꿀의 양만 해도 무려 10통. 돈으로 환산해보니 무려 500만 원이 넘는다. 수고하셨습니다. 옥자씨가 자신의 노력의 대가들을 트럭에 싣고 다시 먼 길을 달려 집으로 돌아간다. 지난 21년간 옥자씨는 꽃을 따라 대부분의 시간을 길 위에서 보냈다. 그리고 작년부터 옥자씨는 그 길을 막내 아들 상률씨와 함께 달리고 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상률씨가 팔을 걷어붙인다. 이제 힘쓰는 일은 모두 막내 아들 상률씨의 몫. 그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누가 꿀 할매네 집 아니랄까봐 그야말로 꿀판이다. 금액으로 따지면 대략
1,500만 원어치. 작년에 많이 떴지. 올해는 올해는 전국적으로 다 시세가 걸어. 우리만이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추정해본 꿀벌 할매 옥자 씨의 올해 아카시아 꿀 수확량, 이상 기온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를 감안한 결과 3주 동안 약 4천만 원어치 꿀 수확 추정. 어디까지나 제작진의 계산입니다. 많이 따든 적게 따든 팔려야 돈이 되기 마련. 하지만 옥자 씨는 그런 걱정을 접어둔 지 오래다. 이거 뭐 올해 아카시아 나오기 뭐 목 빠지게 기다리셨겠어요? 기다렸죠.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엄청 기다렸어요. 벌이 꽃을 찾듯 손님들이 옥자 씨를 찾으니 오히려 꿀이 모자랄까 걱정이라 하네요. 오늘 몇 병 사셨어요? 오늘 한 40병, 48병. 48병. 아름아름 소문이나 큰 박스채로 주문해가 친척끼리, 이웃끼리 나눠먹는 이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따자마자 그냥 막 바로 막 이렇게 막 나가네요. 정신 없어요. 원래 추석 전에 판매가 완료돼야 됩니다. 웬만한 농가들은 진짜 많이 파는 사람들. 영업 개시하는 거예요, 아카시아 꿀? 영업 개시는 뜨기 전부터 했습니다. 우리 꿀은 믿고 계속 달아 먹으니까 뭐 꿀. 믿고 가져가지 뭐. 그렇죠. 지난 21년간 옥자 씨가 벌을 키우며 쌓은 건 비단 양봉 기술만은 아니다. 그녀에 대한, 그리고 그녀의 꿀에 대한 단골들의 믿음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리는 아마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런 믿음 덕분에 옥자 씨가 일궈낸 그녀의 재산은 양봉장과 밭을 포함해 약 3,000제곱미터 규모. 여기에 현재 막내 아들 상률 씨 내외와 함께 세 식구가 살고 있는 집까지 모두 옥자 씨, 그녀의 소유다. 이때 옥자 씨가 뭔가 자랑할 게 있다며 제작진을 불렀다. 그리고 그녀가 조심스레 공개한 것은 다름 아닌 지난 여름 담가나온 말벌주. 우와, 이런 거 담잖아. 엄청 커요. 예. 이런 거 그래 나로 여기 쏘았으니 얼마나 아프겠나. 아우, 장난 아닌데요? 꿀벌들을 공략하는 말벌들과 매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옥자 씨. 이 술은 그 전쟁에서의 승리를 말해주는 일종의 전리품인 셈인데. 딱 잡아가 탁 여면 하나 요래가 팍 이러면서 이 독을 팍 뽑는다고 연기처럼. 뭐 또 아주 약한 쏨 나오듯이 뭐씩 탁 똥이 나와. 그래서 이 술이 좋은 모양이더라고. 말벌도 잡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인심도 쓰니 이만한 일석이조도 없다. 옥자 씨가 아들 상률 씨와 함께 다시 길이로 나선다. 아카시아가 만개한 다른 지역으로 벌통을 옮기기 위해서인데, 이렇게 꽃을 따라 움직이는 거리만 해도 어마어마하다. 이동 때문에 그냥 3만 킬로 정도 탔다고 보시면 돼요. 3, 4만 킬로. 지금 이렇게 왔다 가는 것도 계산까지 한 250, 40 이 정도 되니까 뭐 이걸 7, 8번 왕복한다 그러면 그 횟수만 해도 엄청난 거죠. 벌들도 사람과 똑같다. 해가 뜨면 일하러 밖으로 나가고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고, 때문에 벌통을 옮기는 작업은 늘 한밤중에 이루어진다. 그런데 오늘따라 집 밖을 배회하는 녀석들이 많다. 사람들이 훈련하면 뭐 벌들이 순해진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괴로우니까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연기 많고.
한 마리의 낙오도 없이 이동을 가고 싶은 상률 씨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벌들이 순순히 벌통 안으로 들어가는데 말썽쟁이들은 꼭 있기 마련. 집에 가자. 밤이라고 해서 벌들이 꼭 온순한 것만은 아니다. 일단 라이트 좀 꺼주세요. 라이트. 예. 문단속까지 해주는 상률 씨의 노력에도 고집쟁이는 있기 마련. 탈락. 뭐라고요? 탈락.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시간대는 이 몇 마리 때문에 남은 벌들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싣고 가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벌통 이동은 말 그대로 시간과의 싸움이다. 벌통 하나에 3만 마리 이상의 벌들이 모여 살다 보니 가둬놓는 경우 대부분 내부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 벌들이 더워서 죽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제부터는 잠깐의 휴식도 없이 내리 도로 위를 달려야만 한다. 시간과 다투고 벌들과 다퉈가며 옥자 씨와 상률 씨가 아카시아 꽃을 찾아 향하는 곳은 충북 괴산. 드디어 2시간 반을 꼬박 달려 도착. 하지만 잠깐의 숨 돌릴 틈도 없이 벌통을 옮기느라 상률 씨도 그리고 옥자 씨도 정신이 없다. 내 열게. 오는 내내 벌들이 걱정됐던 옥자 씨는 벌통을 땅에 놓자마자 닫아놨던 입구부터 열어준다. 고무마개가 다 키가 있으면 밤에 삶아보면 다 죽어버리고. 혹시 놓친 것은 없는지 살피고 또 살피는 옥자 씨. 그녀는 이렇게 온 정신을 쏟을 수 있는 일을 찾았다는 것만으로도 참 행복하다고 말한다. 양공을 하고부터 세상도 달라지고 살아가는 보람도 있고 그랬지 그 아래 살았던 거는 어떻게 살았는 것도 캄캄하고 아까도 옛날 지금 세월이 30몇 년을 더듬어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언제 다시 내가 마음이 서글프지만 그것도 새카만 잊고 살았습니다. 사는 게. 저는 사남매를 둔 평범한 경찰의 아내였습니다. 잘 다녀와요. 걱정하지 말고. 남편은 늘 유쾌하고 자신감 넘치는 남자였습니다. 그날 역시 며칠째 이어진 야근 탓에 조금 피곤해했을 뿐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형수님, 큰일 났어요. 선배님이 쓰러지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멀쩡하게 출근한 사람이 쓰러지다니요. 선배님은 아무래도 일단 병원으로 가시죠. 형수님! 장난도 너무 심한 장난 같았습니다. 그렇게 멀쩡했던 남편이 쓰러지다니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안실에 누워있는 남편의 모습은 마치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듯 했습니다. 흔들어 깨우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어날 것만 같았죠. 그때 그 심정은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자꾸 그럴까지 눈물 난다마는. 따라가고 싶지요. 애들하고 같이 살다가 혼자 떠나니까 너무 괘씸하기도 하고. 남편을 그렇게 허망하게 보내고 마음을 추스릴 새도 없이
전 관사를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일주일 안에 말이죠. 저는 더 이상 경찰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때서야 남편이 더 이상 내 곁에 없음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냉정하고 너무 깜빡하고 이거 뭐 참 가족이 하나가 떨어지가 없다 하는 것이 이렇게 참 그가 하는가 보다 싶어. 그렇게 이 세상이 그렇게 냉정하더라고요. 승직금 퇴직금도 주면서도 미만이라고 그냥 안 주고 행제관 여명으로 각자 이제 내가 돈을 찾아 쓰려면 행제관들 도장을 찍어줘야만이 통장에 돈을 찾고 해놨더라고요. 이제 자식들 버리고 젊으니까 나이 35살이니까 안 살고 갈 줄 알고. 남편 없이 살아갈 세상도 남편 없이 살아가는 저를 바라보는 세상도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전 점점 집안으로만 숨었죠. 너희들도 이제 다 컸으니까 말인데 집안 사정은 어느 정도 다 알까 아이가 말이다. 너희 혼자서 너희를 다 어떻게 키우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 집안 어른들하고 상의해봤는데 누가 부산 큰아비 되기 같기요? 누가 부산 큰아비 되기 가서 같이 살기고 말이다. 위태로운 제 모습에 주변 어른들이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겁니다. 엄마 일어나봐. 엄마 나 보내지 마. 엄마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할게. 엄마. 아니, 무슨 말이야? 세탁집에 보내지 마. 보내지 마.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하고 돌아왔습니다. 흔들리는 나 때문에 아이들까지 흔들리고 있구나. 더 이상 나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우리는 뭐 신재 바가지를 들고 삽적삽적이 얻어물어 다니도 우리는 헤어지 갖고는 안 삽니다. 이래 살아갖고는 바보처럼 이렇게 살아갖고는 맨날 남한테 뭔 소리만 듣고 이래 살아가 뭐 세상에 사람들을 키우면서 헤쳐나가지를 못하겠다. 이거 뭐 내가 마음을 달리 먹고 뭐 이래 살아야지 싶은 마음이지 뭐. 그래서 이 여자가 독종이 됐다니까요, 엄마. 어린 사남매는 자라 사진 속 아버지와 같은 나이가 됐고 홀로 가장 역할을 해왔던 옥자 씨의 얼굴엔 세월이 내려앉았건만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젊고 늠름한 모습이다. 3일 뒤 다시 찾은 옥자 씨네. 옥자 씨의 하루는 오늘도 이른 새벽부터 시작됐다. 21년간 벌을 키우다 보니 자연스레 몸에 밴 습관.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잘 주무셨어. 네. 뭐 하는 날인데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또? 오늘 또 꿀 들어가야지. 벌을 키우다 보면 포기해야 할 것이 많다. 너무 태양이 뜨거워가지고 지금 선크림 얼굴이 좀 바르지 샴푸에 머리를 안 감고 다녀. 항이 나면 벌이 달아들어서 하니까. 항은 나는데 꽃은 없고 꿀은 없고 이러면 벌들이 아주 지금 사나워. 우리 출발할까? 오늘도 옥자 씨와 함께 품앗이를 하는 조들이 다 모였다. 오늘 이제 출발. 기쁜 마음으로 출발한다고. 꿀 많이 원상에 많이 떠라고. 풍성하게 떠야 되거든. 오늘은 3일 전에 옮겨놓은 벌통에 꿀을 수확하러 가는 날이다. 아카시아 꿀철이 되면 이동 양봉가들은 집에 있는 시간보다 길 위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다. 오늘도 옥자 씨가 벌들과의 격전에 맞서 만반의 준비를 한다. 어디 있고 전쟁터로 가보자.
옥자 씨가 애지중지 키운 귀여운 벌들도 지붕을 뜯고 곳간을 털어갈 때면 성질이 대단해지기 마련. 사나워진 벌들과 하루 종일 씨름을 하다 보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에 철로 무릎이 쳐진다. 이 한 통의 꿀을 얻기 위해 벌들도 고생, 사람도 고생, 모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꽃을 찾아 옮겨준 벌통의 꿀이 그득히 차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꿀 채집 작업이 시작된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벌통 안에 벌집을 일일이 떠내는 일. 이 와중에 행여나 다치는 벌이 없도록 살살 쓸어내는 것이 중요한데, 양봉가들은 이 작업을 탈봉이라고 부른다. 벌집 위에 하얗게 덮여있는 것은 벌들이 꿀을 쌓아놓고 겨울에 먹기 위해 뚜껑을 닫아 놓은 것인데, 팔팔 끓는 물에 뜨겁게 데운 칼로 긁어내면 비로소 맑은 꿀이 모습을 드러낸다. 이 작업을 밀두라고 부르며 마지막 채밀 과정까지 거쳐야 비로소 우리가 먹는 꿀이 된다. 하지만 옥자 씨의 할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벌통 하나하나를 열어보고 별일은 없나 꼼꼼히 살펴보는 내검 작업이 남아있다. 꿀을 땄다고 지금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내주 뒤에서 또 왕대 달린나 안 달린나 내검 다 들고 다 해줘야 돼요. 이게 일이 더 크는 거는 수도 없고 끝도 없고. 그런데 벌통을 들여다보던 옥자 씨의 손이 갑자기 분주해진다. 그러더니 한 무리의 벌들을 숫제 그대로 들어다가 멀리 버려버리는데, 아이고, 아깝지 않아요? 어? 이 숯불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털어붙으니까 한 통. 그래서 수벌은 이렇게 한 번 쫓겨나면 다신 집을 찾아올 수 없다. 빈섭이 주 있어. 숯벌을 미워하세요? 난 남자 싫어. 왜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숯불. 처녀왕과 교미를 할 때를 제외하곤 하는 일이 없는 수벌들. 수벌이 옥자 씨의 눈밖에 안 된 다 이유가 있었다. 이건 없애버려야 돼. 그리고 먹이만 먹지 일을 안 해요. 앉아서 덜 앉아가 먹이만 먹는 것이. 너무 냉정하신데요. 철저한 모기의 사회인 꿀벌의 사회는 한 마리의 여왕벌과 그녀의 딸들인 수많은 일벌들로 이루어져 있다. 여왕벌이 평생 50만 개의 알을 낳으며 생존을 책임진다면 일벌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꿀을 모으고 동생들을 돌보며 집단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돕는다. 어찌 보면 옥자 시내와 닮았다. 최고참을 중심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말이다. 나는 전에는 이거 탈봉도 못 해서 할 줄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딴 분이 오가 탈봉을 해줘야 돼. 지금은 언제는 뭐 다 하니까 뭐. 옥자 씨의 초보 시절은 늦은 나이에 시작한 만큼 누구보다 치열했다. 전 내 아이들과 살아가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아이들만큼은 번듯하게 제 손으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제가 뭐 아무 가진 거 없고 진 거 없는데 남편도 없는데 누구에게 돈 빌리도록 하면 돈 빌려주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캐서로 열심히 살고 아끼지고 내가 1,000원짜리 하나라도 아끼 써서 위에 딸이 둘이니까 시집도 남보다고 못지않게 멋지게 해갖고 시집을 보내고 좋은 사이 보고 뭐 그렇게 산다는 항상 그 각오로 저는 일을 해도 참 열심히 하고 즐겁게 합니다. 짜증스럽게 일 안 합니다. 아무리 동동거려도 형편은 늘 제자리 걸음이었죠. 이미 40대 중반을 훌쩍 넘긴 나이. 무언가를 다시 시작하기엔 저에게 자신도 용기도
그 어느 것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결국 식당을 접은 기가. 아니 근데 언니 어디 갔다 와요? 벌 보러 갔다 왔다 이가. 벌이요? 누가 벌을 키우면 돈을 번다 해서 시작했는데 재미가 솔솔하네. 이건 내가 직접 짠 꿀이다. 한번 먹어봐라. 이게 돈이 된단 말이죠? 내 갓손 때려치고 벌을 키운다니까. 니도 한번 해봐라. 그 언니의 한마디는 저에게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옳다. 나도 벌을 한번 키워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뒤에 터도 있고 밭도 있는데 내가 한번 키워봐야 되겠다 싶어서 거질거리 벌을 키운 거지. 47세에도 충분히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지요. 47세라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뒷마당에 벌통 3개를 얻어다 놓고 양봉일을 시작했습니다. 이제껏 벌이 어떻게 생겼는지조차도 몰랐던 저에게 양봉일은 처음부터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벌들도 초보는 알아보는지 일부러 저를 골탕 먹이는 것 같았죠. 실수도 실패도 많았습니다. 게다가 때마침 극성이었던 벌집 도둑들에게 애써 키운 벌통을 털린 적도 여러 번 있었죠. 하지만 꼭 참고 기다리니 보답을 하더군요. 그것도 향긋한 황금빛 꿀로 말이죠. 촛불 딸 때 기억납니다. 기분 뭐 말할 수 없지요. 그 기분은 이게 진짜 참 꿀인갑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벌을 키우는갑다. 꿀 떠가지고는 이제 또 판매도 하고 꿀을 떠가 판매를 해보니까 호주머니 돈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돈이 떨어질 상 싶으면 손님 들어서 꿀 몇 대 돌아 한 대 돌아 이러면 이 고생한 보람도 있고 이게 참 꿀이구나. 앞으로 진짜 참 내가 좀 더 해야 되겠다. 점점 저는 자신감을 찾아갔고 욕심이 생겼습니다. 나도 남들처럼 벌통을 100개, 200개로 늘리고 싶다는 욕심 말이죠. 저기요. 뭔데? 바빠 죽겠는데. 안녕하세요. 제가 벌 치는 일 좀 배우고 있는데 여왕벌 좀 파실 수 있을까 여왕벌도 두려군요. 아니 잠시만요. 아니 벌통을 늘리려면 여왕벌 키우는 기술이 필요했고 초보인 제게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었지요. 아지매 성가서 죽겠구만. 이거 모른다 저거 모른다 하면 모르면 일을 하지 마소. 아이 여자가 집에 각오는 했지만 늦은 나이에 뭔가를 배운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내가 꼭 이 벌을 키워서 먹고 살아야 되나. 아예 무식하게 모르는 거면 안 하는 게 낫지. 남의 집에 가고 뭐 그릇을 앉아서 남의 집에 그릇을 닦아주면 백장은 편찮아. 가오는 거 앉아 씻고 주면. 막 이래야 되나 이래 싶보다가도 먼 산 첼복 눈물 한번 흘리고 또 벌을 보면 그 미련을 못 버려서 안 되는 거지. 양사 아저씨! 이동 양봉일을 배우기 위해 따라다닐 땐 이런 일도 있었죠. 잠깐만요. 양사 아저씨! 저만 이렇게 두고 가시면 어떡해요? 양사 아저씨! 일을 가르쳐 주던 이가 어리바리한 저 때문에 손해가 막심하다며 저를 버려두고 가버린 겁니다. 차도 없어 꼼짝없이 산속에 갇혀 작은 손전등 불빛 하나로 밤을 보내면서 저는 이를 더 꽉 물었습니다.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시작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말이죠. 그때는 독이 올라와도 무서운 것도 없어요. 그런 게 또 있었고 나도 너가 하는 대로 나는 다 한다. 내 결심에 나도 할 수 있다. 뭐
남들이 하는데 내가 왜 못하노? 나도 할 수 있다. 몇 년 후 전 혼자 이동을 다니게 될 정도로 실력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험한 산길을 다니다 보니 크고 작은 사고는 다반사였죠. 아, 먹고. 차 빠졌네. 무슨 일이에요? 차 빠졌어요. 구덩이에 빠진 트럭은 빠져나올 기미도 안 보였고 아까운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두다간 온도에 민감한 벌들을 모두 잃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줌매, 설마 오늘 지금 올라가려고 해? 너무 오래 갇혀 있었어요. 조금만 더 있다가 애들 다 죽어요. 내가 어떻게 키워내드린대. 안 돼요. 안 돼. 하지 마어. 한 통에 30kg이 넘는 벌통을 지고 가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47. 무엇인가를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란 없듯 저에게도 불가능한 일은 없다고 말이지요. 여자도 벌을 키운다. 여자 다 부부간에도 캐지. 여자 혼자 저 혼자 이렇게 캐는 분은 이제 그 내 아시는 형님은 벌 것만도 없고 여자 혼자 벌 캐는 사람 저거든요. 자제 같은 경우는 살아가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벌 밑에 들어가니까 애들 캐면서 옷 입히는 것처럼 팍새 뭐 자재를 사가 이렇게 오면은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의 사랑을 이제 저거 사는 게 고막 아는 게 벌쟁이 할매가 되었다. 21년이 지난 지금 옥자 씨는 이제 내로라 하는 베테랑 양봉가가 됐다. 뭐 하시는 거예요? 이충하려고 예쁜 충판 찼습니다. 예쁜 충판이요? 예, 산란 싹 들어가 갖고 이제 점 찍어놓은 거. 아가야 벌. 충판 차기가 힘이 들어. 이충이란 사람이 인공적으로 여왕벌을 키워내는 것을 말하는데 아주 어린 일벌 유충을 골라 작업해야 하는 까다로운 작업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옥자 씨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지만 이젠 막내 며느리가 그 기술을 이어받고 있다. 크지? 너무 큰데요, 엄마? 가위에는 적은 거 없나? 아니요, 다 컸어요, 얘들도. 뒤를 봐라. 작은 거 골리가 옷은 떠있고 있거든데 큰 거 골리다 줄게. 그럴까요? 응. 며느님한테 뭐 이렇게 검사 받으시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충이 좀 작은 걸로 떠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충이 큰지 작은지 엄마가 저한테 확인 한번 해보라고. 왜 어머니께서 직접 안 하시고요? 예전에는 엄마가 하셨는데 이제 눈이 안 좋아지셔서 저한테 엄마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뜨고 있어요. 엄마 이걸로 떠도 되겠어요? 양봉가들에게 벌통은 곧 재산. 하지만 벌통을 늘리기 위해서 여왕벌은 필수. 때문에 여왕벌을 키워내는 기술이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 양봉꾼의 능력이 판가름 나기도 한다. 좁쌀보다 작은 유충을 조심스럽게 떼내 인공 보육실에 넣고 로열 젤리를 먹여 기르면 열흘 뒤 여왕벌이 되는 것이다. 빨리 해야 된다. 정확하고 상세한 손기술이 필요한 작업. 이제는 막내 며느리가 물려받아 2년째 하고 있는데 그 솜씨가 옥자씨 못지않다. 인공 보육실을 벌통 속에 조심스럽게 넣어주면 유모벌들이 몰려와 지극정성으로 키워 여왕벌을 만든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10일 있다가 보면은 왕이 잘 때가 있는 긴가, 이제 못 때가 있는 긴가. 며칠 후 다시 찾은 옥자 씨의 양봉장. 그동안 여왕벌들이 얼마나 잘 자랐나 확인해 나섰다. 유충을 넣어놓은 보육실이 꽃갈 모양으로 소복하게 올라오면 성공한 것이다.
반면 옮기다 상처가 났거나 약한 유충은 유모벌들이 뜯어버린다. 한 개 안 되고 다 됐네. 아, 우리 며느리 이충 잘한다. 이제 마을에 다니면서 이충 떠주면 되겠다. 양봉장 다니면서. 어머, 진짜네. 옥자 씨는 뭐든 빨리 배우는 며느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고 싶지만 가끔은 망설여지기도 한다. 양봉 일이란 게 결코 여자에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는 잘한다. 뭐 며느리한테는 나는 뭐 될 수 있으면은 양봉하는데 오지 마라 하거든. 오지 말고 뭐든가 무거운 거 들지도 말고 해도 모른 척하고 모른다 크고 안 한다 크고 해도 지가 저래 설치고 한다니까. 그런 모습 보면 예쁘지. 도와주니까. 지난 21년의 세월 동안 고스란히 체득한 옥자 씨의 노하우가 이제는 막내 아들, 막내 며느리에게 이어지고 있다. 이사라도 가는지 옥자 씨가 분주하다. 10개 넣었어. 이걸까지. 아니, 요거 하면 15개. 떠나면 안 떠나. 원래 뭐. 오늘은 막내 아들 상률 씨가 마지막 아카시아 꿀을 뜰 장소를 가보는 날. 아이고, 하면서 갈락하면 뭐. 난리다, 무슨 놈 전쟁이다. 짐을 꾸리는데 온 가족이 총출동할 정도로 짐이 많다. 게다가 꿀 수확과는 상관없어 보이는 짐까지 실렸는데. 지금 이거 뭐 실으신 거예요? 텐트요. 텐트는 왜요? 오늘 저녁에 이제 수경을 해야죠, 저는 준비죠. 이제 가서 꿀들 준비하고 저녁에 거기서 한숨 자고. 그리고 통에 꿀이 얼마나 들은가 한번 들어보려고. 수경할 준비까지 마치고 나니 짐이 한가득이다. 집에 간다 해. 여기에 어머니 옥자 씨의 잔소리는 덤이다. 아직 경력 2년차밖에 안 된 햇병아리 양봉과 상률 씨. 하지만 언제나 든든히 지켜봐주는 어머니 옥자 씨가 있기에 상률 씨는 언제나 천군 만마를 얻은 듯 든든하기만 하다. 상률 씨가 괴산으로 떠난 후 옥자 씨가 꿀이 가득 든 통을 옮기느라 용을 쓰고 있다. 막내 아들 내외가 없을 때도 혼자서 척척 해내던 일인데 이제는 믿는 구석이 있으니 조금 꾀가 나는 옥자 씨다. 이거 엄마 혼자서 어떻게 부으셨대? 이 꺼놓고. 같이. 이 좀 부수고 가면 어떡해? 오빠도 까먹었죠? 아이고, 우리 아들도 무심하지. 돈 주고 간다고. 세심하지 못한 막내 아들 흉도 보고 이게 사람 사는 맛인가 보다. 꿀만큼 남한테 인심 쓰기 좋은 것이 없다고 말하는 옥자 씨. 그래서 그런지 꿀벽이 넘칠 정도로 꽉꽉 눌러 담는 그녀다. 저희 엄마는 네. 좀 남들보다 많이 담으세요. 그래서 제가 맨날 막 그만 좀 담으라고 적당히 좀 담으시라고 하는데 엄마는 여기 모가지까지 꼭 저렇게 꼭 담으세요. 윤옥자. 자신의 이름 석자를 내걸고 꿀을 팔다 보니 옥자 씨는 무엇 하나 허투루 할 수 없다.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꿀 배달 갑니다. 꿀 배달이요? 예. 직접 배달도 해주세요? 아유, 갖다 돌아그 뭐 한 병도 가져가는데. 전화만 하면 가까운 동네 사람들에겐 직접 배달도 해준다는데 이것이 바로 옥자 씨 그녀만의 영업 노하우란다. 꿀 배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달해 주셔서. 좀 남은 건 외상. 외상. 전주도라. 아카시아 철 되면은 항상 꿀 뭐 좀 불러다 먹고 이래. 고맙다. 잘 가세요. 같은 시각 2시간 반을 꼬박 달려 마지막 채밀지 괴산에 도착한 상률 씨.
엄마 옥자 씨에게 배운 대로 오자마자 벌통부터 확인한다. 여기도 꿀이 많이 들어갔네. 걱정했던 것보다는 꿀이 많이 차 있지만 그래도 예년보다 빨리 끝나는 아카시아 철이 상률신 아쉽기만 하다. 아카시아는 다 졌는데 그러고 생각보다 빨리 집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딴 게 나올 게 없네요. 지금 찔레꽃 말고는 별로 눈에 보이는 꽃이 없어가지고 아마 옮겨야 될 것 같네요. 보니까. 해가 저물기 시작하자 상률 씨가 텐트를 치기 시작하는데 같이 주무시려면 이거 좀 도와주셔야 되겠는데? 혼자는 무리인데요, 지금? 지금 해 떨어지는데 빨리 쳐야죠, 지금. 옥자 씨와 상률 씨 따라다니며 최적진도 고생이 많다. 이제는 누구나 부러워하는 효자들인 상률 씨. 하지만 지난해 고향에 돌아오기 전까지만 해도 상률 씨는 어머니 옥자 씨 속을 무던히도 썩이던 아들이었다. 그런 거죠. 겉멋 만들어가지고 한국에선 살기 싫다 이러면서 막 해외로도 막 전전하면서 막 다니고 그랬죠. 특별하게 직업이 있어서 다닌 것도 아니고. 10년간의 방황을 끝내고 돌아온 아들은 모든 것이 미안하다. 그 시간 동안 이제 어머니는 그래도 굳건하게 저 올 줄 알고 양봉이라는 일을 안 났어요. 진짜 끝까지. 언젠가 우리 아들이 와서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미안하기도 하죠. 그 서름 다 받아가면서 끝까지 이거 하나 지키는 거. 그러니까 저는 더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죠. 옥자 씨에게 막내 아들 상률 씨는 언제나 아픈 손가락. 아버지 정도 모르고 자란 애달픈 아들이다. 우리 막내이 3학년 땐가 소풍 가갖고 둘이 찍은 게이고. 아들의 긴 방황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옥자 씨. 못 믿어봤지. 믿지를 안 했지 뭐 하라 그래도. 그리고 믿지도 안 했고 오래 안 가는데 조금 하다가 작년부터 그러더만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언제는 뭔가 모르게 마음 잡고 살 것 같습니다. 다녀오세요, 엄마. 며칠 뒤 옥자 씨가 상률 씨와 함께 길을 나선다. 지금 뭐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우리 이웃집 아저씨가 벌을 3통 사갔는데 초보 어른이 되어나니까 벌을 못 먹겠네 한번 받으러 쌌어. 내가 바빠서 한번 가보지를 못했어. 오늘 시간이 좀 있건데 그걸 한번 가봐 주려고. 벌도 파세요? 벌 팔았지. 우리 벌 3통 팔았지. 그러니까 우리 벌 팔았으니까 봐주러 가지. 누가 꿀벌 할매 아니랄까봐 오랜만에 외출도 벌을 보러 가는 길. 오자마자 초보 양봉과 승학 씨의 벌통을 여러 걸음 살펴보기 바쁘다. 퇴직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소일거리 할 게 없나 싶어가지고 길을 이렇게 갔다가 보니까 벌을 키우시더라고 윤 회장님이. 그래가지고 벌 한 몇 통만 또 부탁합니다 했더니만도 그래가지고 3통 갖다 놨어요. 그래가지고 이 인연이 돼가지고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통 구석구석을 살피던 옥자 씨의 손에 달려 나오는 것이 있었으니 어머니 뭐가 막 붙어있네요. 더 집어줘. 어머니 왜 웃으세요? 주인 잘못 만나 덧집 지어대느라 에너지를 쏟았을 벌들을 생각하니 옥자 씨는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 벌을 갖다가 천왕 상거리로 만들어놨다. 얼만큼 부지런해야 할 수 있다는 양봉일. 이게 뭐가 문제예요? 꿀이 차서 엉망진창이고 소비장을 너무 많이 이어놨고 욕심이 많아가 소비장을 이빨이 갖다 이어놨다.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좋은 건 아니네. 10장, 8장 꼼다고 해서 꿀이 다 들은 거 아니거든. 그래서 괜히 벌만 흥덩거리 하지.
답답한 남의 옥자씨 목소리가 커진다. 이런 거를 항상 소비장 옆에 대줘야만 이런 짓을 안 해요. 이런 걸 안 대주고 이래 뛰나보면 여 집을 짓는다고 공간에다가. 승학씨 오늘 옥자씨에게 된통당하게 생겼다. 벌통 입구의 자풀까지 모두 제거해줘야 이로써 옥자씨가 허리를 편다. 하지만 여기서 잔소리를 멈추면 꿀벌 할매 옥자씨가 아니다. 통 안내에 왕이 한 마리 있어요. 그래 이래 왕을 이제는 아예 자리까지 잡고 앉아 양봉학 개론을 펼치는 옥자씨. 어려운 전문 용어에 승학씨 정신까지 아득해진다. 딱 막아놓고 이런 거 저런 거 설명해 주셨는데 들으면 다 이해하세요? 너무 많이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정시가 봐야 된다니까. 뭐 씹을 줄 알았지만도 이거 해보니까 굉장히 어렵네요. 용어도 하나도 모르겠고 지금 놔둬 보면요. 제 양반들 와가지고 안 걸어주면은 뭐 하겠습니까? 아예. 네, 수고했습니다. 버리다 크는 거는 최고의 호자고 최고의 내에게 남편이고 자석이고 그렇습니다. 나의 건강도 찾고 나의 일거리도 마련해주고 내 호주머니도 채워주고 친구들 또 많이 생기고 이래서 나는 버리는 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47세의 벌을 만나 풍요로움을 갖게 됐다는 옥자씨. 부동산 약 8억 원, 보유 중인 꿀 약 1억 원, 벌통약 1억 원 등 자산 가치 약 10억 원 추산. 저도 아직까지 나이가 있는데 해봐야지 싶은 그런 의욕이 있지. 이거 도저히 내가 힘이 들어가 못 하겠다 싶어. 그런 마음 아직 안 먹어봤어. 아무것도 없이 맨주 먹으러 온 사람도 양봉에 성공을 하는데 그래도 나는 집이 가까이 있고 호수만 되면 물도 올라오고 바로 집 뒤에 벌이 있는데 이거 확실히 원만하게 못 캐면 이거는 자격이 없다 싶어서 그런 각오를 가지고 캔 거지. 꿀벌 할매 옥자씨는 말한다. 나이는 숫자일 뿐 너무 늦은 시작이란 없다고. 아카시아 꿀 마지막 채밀날 다시 찾은 옥자씨. 꿀 뜨는 작업마저 모두 끝나고 뒷정리가 한창인데 살린 거요. 수도가에서 설거지가 한창이던 옥자씨가 수돗물 배불리 먹고 둥둥 뜬 벌들을 한 마리씩 건져내 양지 바른 곳으로 옮긴다. 벌 왜 건져 놓으신 거예요? 살아라고. 살라고요? 응. 꿀에 빠지고 물에 빠지고 그런. 이미 볼에 빠지면 그냥 죽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날개가 마르면 살아. 땅에다가 놔둬 하면 된다. 옥자씨도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숨을 고르고 마음을 다잡으니 못할 것이 없었다.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 아이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47세 아이라 50도, 20도 실패에 성공이라고 실패하면 또 딴 거 하고 실패하면 또 딴 거 하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47에 시작해도 많이 늦지 않습니다. 지금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더러 사람들은 아카시아가 다 졌다며 봄도 다 끝났다고 말한다. 하지만 옥자씨는 안다. 내년 5월이 되면 산천엔 아카시아가 흐드러질 것이고 꿀벌들은 열심히 꿀을 따다 모을 것이고 옥자씨는 트럭에 벌통을 싣고 전국을 누빌 것이라는 것을. 부산 경제의 힘 자갈치 시장. 이곳을 점령한 한류 스타는 네이버. 어쩔 것이
아가씨야 빨리 하라고. 외모보다 맛으로 주목받는 자갈치 명물 봄장어. 봄장어로 100억 각보가 된 자갈치 아줌의 순자씨. 다음 주를 기대해 줘 있어.